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에 끌려가 강제로 노역을 하다 전투에 휘말려 숨진 고 최병연 씨의 유해가 80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태평양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이 국내로 봉환된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다른 희생자들의 유해는 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국원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고 최병연 씨는 남태평양 타라와 섬 여기에 강제 동원됐다고 하던데요. 이 섬에 강제 동원된 건 언제였고 어떤 일을 강제로 시켰던 겁니까? 예, 이제 80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신 고 최병현님의 경우에는 1942년 11월 달에 동원이 되었다가 꼭 1년 뒤인 1943년 11월 달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 미군 상륙에 대비해서 네. 일본이 이제 섬 곳곳을 요새화하는 과정에 강제 노동에 투입이 됐었고, 당시 이제 일본이 100만 병력이 들어와도 버틸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콘크리트로 쌓듯이 그 섬을 요새화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투입됐습니다. 그 섬이 남태평양에 정말 한가운데 떠 있는 마셜 제도라고 하나요? 여러 개의 섬들이 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조그마한 섬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조선인을 강제 동원까지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근데 왜 조선인들이 거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 사망한 겁니까? 타라와 전투는 이제 미군이 태평양 전쟁 중에 벌인 최초 대규모 상륙전이었습니다. 예. 당시 이제 미군 3만 5천여 명과 일본군 4,800여 명이 맞붙어가지고 미군을 포함해가지고 6천여 명이 사망을 한 그야말로 격전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본군은 한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예, 일본군이 4,800여 명인데 예. 이 가운데에 1,200에서 300명 정도가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그럼 거의 그러니까 살아 계신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일본군의 일종의 방패막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일본군은 청알바지 신세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곳에서 사망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조선인 사망자가 1,117명이고 상환자는 불과 16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4,800여 명 중에 3분의 1은 적어도 우리 조선인이다, 한국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 최병현 씨 유해가 80년 만에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까? 2018년에 이제 미 국방부에서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 구구 발굴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과정에 참여했던 우리 한국계 진주현 박사님이 마침 계셔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발굴된 유골 중에 동양인의 것으로 보이는 다수 유해가 이제 확보가 됐고 이 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려옴에 따라서 그것이 발단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미 국방부에 이것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게 됐었는데 이러기 전까지 미군은 발굴된 동양인의 유골에 대해서는 모두 일본에 인계해 왔었던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직 미군에 일본에 돌려주지 않는 유골 일부가 있어서 이걸 이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고 다행히 그 중에서 일치한 유족 DNA가 확인이 돼서 네.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번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발굴된 유해 가운데 일부만 지금 확인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이 유골이 발견됐을 때 그건 일본 정부가 다 가져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도 이제 수습했다가 미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냥 큰 생각 없이 일본에 넘겨준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참 좀 서럽기 그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끌려갈 때도 일본군 이름으로 끌려갔고 예. 그 유골이 다시 가해자인 일본에 인계된다라고 하는 이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일본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일본의 경우에는 2016년에 그 전몰자 유골 수집 추진법을 제정을 해서 예. 일본으로서도 이제 이런 전몰자에 대한 그 수습 작업들을 해오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DNA 대조를 거쳐가지고 일본인들 것만 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쉽게 말해서 폐지해오고 버려왔고 소각해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끌고 갈 때는 강제로 끌고 가고 예.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 난 뒤에는 일본인 뼈가 아니니까 모른 채 해버렸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전몰지에 가서 유해를 수습하잖아요. 수습하면 유전자 감식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감식하기는 어려우니까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일본이 예. 본국으로 가지고 와서 일본인들이 당연히 이제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을 거고 그걸 대조하는 작업을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 일본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소각 처리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본 정부가 일본의 그 민간 단체를 통해서 수습 작업을 했었는데 예. 그동안 이제 과학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서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두개골과 치아 이외의 것은 현지에서 모두 소각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골이 오래 전에는 유전자 감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예. 상당한 정도 기술 발전들이 있어서 어쨌거나 그 흩어진 유골들을 잘 보관만 하더라도 추후에 얼마든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네. 원초적으로 이런 기회를 모두 상실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일본은 이 일본인이 아닌 사람의 그 피해자 유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사실 이제 일본 정부가 저지른 그 전쟁에 무고한 우리 조선인들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끌고 갔었을 때처럼 이제 살아서 돌려보내들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 유골이라도 고향에 또는 그 가족의 품에 돌려줘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을 놔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일본이 수습한 유해에서는 조선인 유골을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동안 유골 수습해서 한국인 피해자이다라고 알려온 것도 없고 돌려준 것 자체도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미국이 수습한 거는 몇 구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이제 타라와의 경우에는 네. 총 아시아계로 추정되는 145구 유해 시료를 확보를 했는데 예. 그 중에서 일부의 유골을 일본에 넘겨줬었고 네. 넘겨주지 않은 일부 유골 그러니까 그 한 군은 아니지만 뼈 152개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미일이 함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예. 다행히 그 중에 그 타라와로 동원됐던 유가족 184명의 DNA를 확보를 해서 예. 그 중에 이제 단 한 사람이 일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100명이 넘는 지금 분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희생자들의 신원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을 좀 예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더 그런 것이 있으면
많은 기대를 갖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좀 상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유골들이 소각이 되거나 이미 지금 유실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을 잇지를 못하겠네요. 어떻게 일본 정부가 이런 식의 태도까지 보일 수 있는가. 아무리 식민지 국민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덧붙이자고 하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서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이렇게 동원됐던 군인 군속 사망자들을 합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죽어서도 일본국 식민으로서 일본국에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명을 달리한 것도 억울하고 강제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예. 그 유골이 고향 땅 가족품에 돌아오지도 못한 채 죽어서까지 일본 전범들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예. 합사된 채 구청을 떠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굳이 민족 감정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야말로 반인도적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인들의 유해는 수습해서 신원 확인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이 주장하기로 당시 조선인도 일본인 아닙니까? 식민지 국민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걸 골라냅니까? 일본이 전쟁이 끝나자 그야말로 이제는 당신들은 남은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태평양 전쟁에 그 동원됐던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갔던 조선인들이 지금 1,000명 수준이 아니잖아요. 몇만 명 수준인 거죠. 국외로 강제 동원된 숫자만 하더라도 125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방과 함께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오키나와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이런 등지로 끌려갔다가 결국은 근데 못 돌아오고 숨진 피해자들이 군인군 속에서 22,000명, 노무자 15,000명 등 학계에서는 최소 8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이제 일부 유골이 돌아온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일본으로 동원됐던 피해자 중에 극히 일부. 그 다음에 이제 근래에 사할린으로 동원됐던 피해자들 중에 극히 일부 정도가 수습이 봉헌이 됐지만 예. 다수가 끌려갔던 남태평양이랄지 오키나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경우를 통틀어서 이번에 어제 봉헌됐던 이분이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탈원선만 하더라도 1,117명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는데 그중에서 돌아오지 못한 숫자가 1,116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한일 관계도 많이 개선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일본도 용납할 수 없지만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유골 봉합 문제에 무심했는가, 일본의 책임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에 예를 들어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이런 그 갈등이나 또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그걸 다 놔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명과 또 죽은 사람 유골에 관한 문제는 그야말로 네. 그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일본에 설득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국원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슈 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빅데이터가 뽑은 이번 주 이슈인데요. 일단은 1위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 네. 키워드는 경고입니다. 경고요? 네, 한국